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안녕하세요. 팟짱 애청자 여러분, 장윤선입니다. 여러분, 군불 침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침대는 난방 기능이 있는 침대인데요. 전기장판이나 돌판을 이용한 게 아니라 특이하게도 따뜻한 바람을 넣어서 특수 제작한 침대 매트리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잠자리가 정말 훈훈하겠죠? 제일 큰 장점은 일단 잠자리에 들면 그 따뜻함이 마치 사람의 체온으로 데운 것처럼 자연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열선을 사용하지 않으니 당연히 화상이나 전자파 걱정도 없고요. 침대 내부 습도가 낮아서 진먼지 진드기 등도 번식하기 어렵습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도 정말 유용하고요. 여름에도 매트리스를 항상 뽀송뽀송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전기요금도 정말 적게 나온다고 합니다. 전기장판, 온수매트에서 찾기 힘든 기분 좋은 따뜻함. 차원이 다른 따뜻함을 원하신다면 02-2245-3531, 02-2245-3531로 연락 주시면 상담과 구매가 가능합니다. 기분 좋은 따뜻함, 군불 침대. 팟짱 듣고 전화하셨다고 하면 구매하실 때에 아주 좋은 일이 생깁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선 이상 현역 국회의원의 50%, 꽤 큽니다. 초재선 의원의 30%를 물갈이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지요. 오늘이 4.13 총선 50일을 앞둔 시점입니다. 그야말로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피바람이 분다, 이런 예고가 도처에서 쏟아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오늘은 정장선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장 모시고 자세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까지는 상암동 스튜디오에 있었는데요. 그 사이에 제가 차를 타고 여의도,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와 있습니다. 단장님,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4년 전이죠. 2012년에 그때 그 총선 불출마 선언하실 때 그때 취재를 했었어요. 네, 그러셨군요. 그리고 4년 만에 이렇게 다시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주름살이 좀 늘었나요? 아니 근데 표정은 훨씬 더 근데 편안해지셨나? 제가 이제 그 가족들이 우선 네. 우리 아들들이 저보고 치면서 서운했었는데,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같이 시간을 많이 갖고 식사도 같이 하고 대화도 많아지고 하면서 우리 아이들도 참 좋았다고 그래요, 4년이. 그러니까는 그렇군요. 아빠하고 얘기할 시간도 많고 되게 저녁 있는 삶. 네. 저녁 식사도 같이 할 기회가 많고, 네. 특히 아내도 이렇게 좋아하고. 그다음에 맞아요. 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민생이 얼마나 어려운지 네. 이런 것도 좀 제가 많이 느껴본 그 좋은 기회였어요. 그렇군요. 예. 4년이라는 기간 국회의원은 안 했지만 그 사이에 오히려 얻은 게 더 많다. 특히 네. 저녁이 있는 삶. 갑자기 손학규 대표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하면 또 오해할라 제가. 그러게. 그건 지금 잠시 잊고 이제 쟁점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워낙 바쁘시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역 의원 피바람이 분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3선 이상은 50%, 그리고 초재선도 30%. 근데 이게 처음에 20%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없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는데, 그게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원래 꼭 20%에 다 끝난다고 한 것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난번에 이런 혁신위에서 네네. 이런 평가를 해서 20%를 객관적으로 외부 위원들로 해서 네. 이렇게 하겠다라고 네네. 이제 결정한 거지. 네. 그것이 전부 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고요. 어쨌든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많이 또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도 뭐 탈당 이런 사태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지금 선거가 얼마 안 남았고 네. 그래서 저희 선거를 또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경쟁력이라든가 도덕성 이런 부분도 좀 더 검증을 해서 이렇게 해보자 하는 것들이고, 이게 피바람 이런 것은 제가 표현이 너무 좀 지나치고요. 그렇게까지 할 사항들은 아니고, 또 공관위가 그렇게 뭐 피바람 몰고 이렇게 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왜 이런 거를 도입하게 됐냐면은
특히 외부에서 온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네, 예전과 네. 달리. 예,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정의감이 강하고 이제 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투명성을 보여주자. 네. 전에는 이 공천을 하면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잘 몰라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기자들도 막 귀대기 하면서 취재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여론조사,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그게 그 경쟁력, 네. 그러니까 지역 내에서 얼만큼 주민들에서 평판을 받고 있는지 네. 또 그리고 또 하나는 후보의 적합도입니다. 그 적합도를 이렇게 해서 하나의 지수를 만들어서 네. 그거를 평가하고 또 이게 마치 이 낮으면 무조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또 지역의 상대성이라도 존재하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이제 지역에 대한 실산을 이미 맞춰 놓고 있고요. 네네. 전국에 대한 지역 지역 실산이 이미 실산 맞춰 놓은 상태고 네. 거기에 여론조사 또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의정 활동한 거 네네.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이제 종합해서 그 아마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면접에서 그 여론조사 결과는 여론조사를 갖고 하지만은 네. 저희가 이제 총선기획단에서 네. 앞으로 그런 종합적인 판단들 실사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사전에 브리핑해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네. 검토를 하고 어느 한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네네. 그 위원들 전체의 그 투표를 통해서 해서 이게 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네. 저희는 하여간 많이 한다는 것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저런 원칙에 의해서 저렇게 결정을 했구나. 이런 걸 제시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이번에. 그렇군요. 제일 중요한 것은 후보 경쟁력과 경쟁력과 도덕성. 있는 후보냐. 그리고 두 번째는 도덕성. 그리고 그다음에 그 실질적으로 이 두 가지가 뭐 현역 의원 평판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상대성. 상대성도 있고 그다음에 의정 활동을 어떻게 해왔는지 의정 활동 평가. 이런 까지 좀 평가가 되겠는데 네. 일단 경쟁력과 도덕성을 먼저 검토를 하고 네. 경쟁력이 현저히 낮으면은 네. 그것은 제외가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의정 활동 이런 것도 평가를 이렇게 하게 네.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투명성을 높이겠다. 네, 그래서 네. 이번에는 지금 외부에서 온 분들이 다 그걸 많이 좀 제기를 하고 있어요. 투명성이 중요하다. 뭐 그런 거. 네, 공천의 투명성. 네, 그 네. 외인구단 그 목소리가 워낙 커서 그게는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이 목소리가 굉장히 커요. 30대도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목소리는 조용조용하게 하지만 굉장히 원칙을 얘기하니까 네. 원칙을 얘기하니까 굉장히 그분들 입장을 반영 안 할 수 없고 네. 저는 제 목소리를 가급적 줄이고 있어요. 저는 그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기 위해서 네. 하고 저는 지원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게 이제 법리적으로 또 당내 여러 가지 그분들이 잘 모를 수 있는 것을 네. 실무진들과 이렇게 이제 보완해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되도록 이제 그분들의 목소리를 많이 좀 들어주고 또 반영이 되는 게 네.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외인구단의 그 목소리가 굉장히 큰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예. 제가 이제 정치부 기자 계속 하면서 정장선 의원에 대한 평가, 물론 정치부 기자들 포함해서 정치인들의 평가가 그분 삼선인데 굉장히 온화한 리더십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공천관리위원회에 피바람이 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니다. 우리는 온화하게 대신 원칙 있게, 강단 있게. 그러니까 어떤 분을 선발하느냐가 네. 목적이지 이렇게 흔히 말해서 자르는 게 목적은 아니다. 이렇게 그렇군요. 어떤 원칙에 따라서 어떤 분들을 네. 선수로 내보내느냐 그거를 네. 결정하는 게 바로 네. 이번 공천관리위원회의 활동의 주된 목적이다. 이런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구이구이.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정작 현역원들은 좀 불안에 떨면서 반발하지 않을까요? 내가 왜 그 대상이냐, 그 기준에 불명확성이 있다, 뭐 이러면서 반발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 기준이 우리처럼 명확한 데가 어딘가 좀 묻고 싶고요. 네. 그러면 새누리당 보세요. 이게 새누리당은 무슨 공천에 대한 원칙이나 투명성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오로지 주류 비주류 싸움이지 않습니까? 친박 비박 네, 또 거기다 맞아요. 진박까지 가세해서 예. 거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어요. 저는 여당이 처음에 무슨 개혁 그다음에 뭐 공천권을 국민에게 해서 요란하게 해서 네. 좀 뭔가 큰 게 나오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랬더니 결국 보여주는 거는 친박 비박에다 진박 뭐 이런 거 외에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희가 지금 저만큼 투명하게 하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외부분들이 많이 들어왔지만 이렇게 객관적 데이터를 넣고 그 투표까지 하고 네. 그래서 외부 입김이 거의 들어올 수도 없고 다만 기본 원칙이 네. 흔히 말해서 누구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좋은 사람을 찾아내기 위한 작업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아마 저희가 이번에 공천 과정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주 새로운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면접 과정도 좀 전체를 좀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네. 너무 기간이 짧아서 네. 네. 그리고 잘못하면 이게 이제 또 거기서 일부 또 좀 이렇게 부정적인 모습도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런 것들이 뭐 SNS도 이런 거 막 돌아다닐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 정책이나 능력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네. 걸 좀 공개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하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저희가 좀 투명하면서도 좀 그다음에 열린 면접을 네. 할 수 있도록 그렇군요. 그렇게 좀 모색하고 있어서 이게 뭐 일부 몇 사람에 의해서 한다든가 네. 무슨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한다는 그런 얘기는 꼭 시간 지나면 없어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하위 20% 대상자가 되신 분들, 이분이 서울시내 시중은행 금고에 명단하고 그 알파벳으로 정리된 게 따로 보관이 돼 있다고 저 들었어요. 혁신평가에서 만든 한 거예요. 예, 네, 예. 그게 뭐 동명성황에 무슨 설화가 돼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언론에 나오던데 이게 그러면 지금 공간 위에 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언제 오는 건가요? 그거 아직 은행에 있고요. 네, 네. 아마 조금 있다가 제가 알기로는 그 홍창선 네. 공간위원장님과 네. 좋은 그 평가위원장님이 만나서 네. 아마 은행으로 가시는 가실 거예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가지러 가는 게 아니라 은행에. USB 하나 사서 하는데 아, 대단하네요. 예. USB 찾으러 두 분이 만나서 시중은행에 가서, 가는 거예요. 예. 시중은행에 가서 네. 금고를 열고 네. 이렇게 하게 됐는데 네. 그게 몇 시입니까, 오늘? 그건 아직 두 분이 네, 곧 만나서. 만난다는 예, 것만 알고 있고 예, 그러니까 예. 위원장님께 모든 걸 다 일임했어요. 아하. 그 저희들은 명단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공개가 이틀 후에 이루어지는데 네. 그 전까지 뭐 언론은 많이 또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취재 이런 문제 때문에 배견할 수가 없어서 네. 그냥 모든 건 다 위원장님한테만 일임하고 네. 그렇게 하기로 아까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알 수도 없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괜히 알아봤자 피곤하게 피곤해요. 기자들한테 시달리고 네, 나가고. 그래서 예. 아예 진짜 모른다 그러면 저희한테 전화 안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홍창선 위원장님만 피곤하신 거죠. 근데 홍창선 위원장님은 네. 원래 이렇게 성동격설을 잘하시는 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마 네. 기자분들이 전화 잘 안 하실 것 같아요. 아니 문자가 되게 세 글자 답변이 오세요. 네. 아니요. 네 이렇게. 그런데 여하튼 그러면 오늘 중으로 그 USB가 전달이 되는 거네요. 공관위원장님께 그렇죠? 예, 그러면 전달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재심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네. 이틀 동안 네. 그래서 아마 통보는 아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중에 다 통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재심 기간이 네. 이틀이기 귀하는 때문에 내년 총선, 그러니까 올 20대 총선에 출마하기 어렵다라는 내용이 개인에게 통보되는 날이잖아요. 오늘이. 뭐 그렇게 되리라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몇 시에 통보되는 건가요? 그건 모르죠 뭐. 네, 그건 어쨌든-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실 예, 거고. 그러니까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이제 개별 통지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 통지를 받으신 분들은 이제 출마가 어렵게 된다는 거는 개인적으로 이제 알게 되시는 거고 이의를 제기하실 분들은 이틀 안에 재심을 하게 돼서 그 최종 결정이 이제 목요일에 되는 거래요. 그렇죠. 뭐 그때까지 재심이 없으면 그대로 이제 아마 확정되는 거고. 거고 재심을 하면 공간에서 재심을 하는데 네. 그건 또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모레 중에 아마 발표될 때까지는 네, 그런 절차들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어쨌든 이 부분은 이제 앞에 혁신위에서 네, 예. 평가위원회에서 한 거기 때문에 네. 저희도 내용을 전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하여간 그 좀 가슴은 아프지만 그렇게 전개되리라고 생각은 하고 네. 있습니다. 자, 20%는 이렇게 하위 20%는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러면 80%가 남는 거잖아요. 지금 현역 의원들. 이 80% 중에 80%가 아니라 지금 이미 많이 떠나신 분들이 계시고 네. 남아있는 분 중에 몇 분이 거기 포함된 줄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미 현재 인원으로 계산한다면은 네. 몇 %가 될지는 알 수가 없죠. 이미 많은 분들이 탈당하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인원 가운데 3선 이상이 절반이 이제 또 대상자가 되시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경쟁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다고 하셨는데 도덕성이냐 경쟁력이냐, 도덕성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러는데 뭐 배점 같은 것도 좀 정해져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먼저는 경쟁력을 놓고 판단을 하고 네. 또 그 도덕성 별도로 심사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어저께 만든 그 보면 그것도 좀 외부 인사분들이 만들었어요. 네. 근데 그 우리 윤리심판원에 제소가 된 사실이 있거나 기타 네. 뭐 부정부패 전과 사실 같은 게 있으면 중대한 게 있으면 그걸 놓고 또 별도로 심사해서 네. 거기서는 또 그런 경쟁이고 관계없이 네. 그렇게 그런 대상자들은 별도로 뽑아서 또 도덕성 심사는 별도로. 별도의 투표를 해서 또 결정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쟁력 부분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네. 하게 됩니다만 그 사전에 네네. 이제 신무산에서 네. 그 지역 특성이라든가 예. 이런 것까지 좀 사전에 보고를 드릴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아마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군요. 네, 수는 많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앞서 이제 상대성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컨대 어느 지역에서는 똑같은 비슷한 사안인데 공천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못한 게 뭐냐 이렇게 대항할 수 있는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이 사람 아니면 당선이 안 되는 지역이어서 이 사람은 그 공천을 하는 뭐 이런 것에 대한 불공정 주장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지역 특성이 틀려서 어느 때는 뭐 단순 그러니까 신청한 데도 있고 네. 여러 명이 신청한 데도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럼 그거 다 뭐 억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네요. 어디는 단수 신청한 데는 그럼 왜 저긴 단수냐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특히 이제 단수 신청한 곳은 진짜 대체할 후보가 있는지 네. 그런 것까지도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건 뭐 제 생각이고 네. 그런 것까지 다 앞으로 이제 공간에서 네, 어떤 네. 논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찌됐든 굉장히 꼼꼼하고 깐깐한 심사를 하게 되는 거네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 분의 일생 네. 또 어느 면에서는 그분 명예와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절차를 저희들이 좀 하려고 하고 또 전에처럼 그 밀실에서 네. 어떻게 왜 이렇게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런 선의로 이번에 이렇게 한다. 네. 그러니까 뭔가를 막 쳐내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도 투명성과 공정성 네. 또 그러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방식을 보여주자. 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거라는 것을 선의로 이해를 하시기 좀 저희들이 고맙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군요. 싶어요. 예.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종합을 해보면 저희 시청자들께서도 정말 새누리당하고 대별되는 수준의 아주 그 깐깐한 후보들, 꼼꼼하게 검증된 후보들이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로 나설겠구나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공천에서 탈락하신 분들이 국민의당으로 입당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에는 이 당에서 탈락하거나 좀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그 당으로 갈 경우에 결국에는 이게 판 자체가 별로 큰 차이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있는데 그런 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건 뭐 결국 이제 그분들이 판단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이제 하고 있고요. 네. 뭐 저희는 이런 절차에 따라서 후보 선정하고 네. 또 계속해서 마이웨이 할 겁니다. 마이웨이. 그렇군요. 그 국민의당에서는 예컨대 이제 억울하게 뭐 당한 경우 함께 할 용의가 있다 이런 입장을 피력한 바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양당이 서로 경쟁하는 체제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저는 뭐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뭐 저는 어떤 얘기도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네. 저희 일을 잘하는 게 저는 저희한테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는 뭐 저희한테 주어진 책무를
열심히 하고 특히 이제 이번 선거 워낙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단순하게 정치 풍토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서 야당이 회생하느냐, 네. 이대로 질이 멸련해서 여당이 저렇게 막 오만하게 독주하고 국정을 마음대로 막 하게 하는 또 그런 걸 또 만들게 할 거냐 하는 좀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주어진 사명감은 굉장히 크다. 정치의 변화 또 어쨌든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엉망인 국회 독주하고 저렇게 막 무질서한 정치판을 네. 좀 새롭게 만드는 전 중대한 계기를 이번에 만들어야 된다는 각오를 갖고 있고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그런 것을 기조로 해서 저희는 그냥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어쨌든 오늘 굉장히 소중한 말씀을 저희가 들은 것 같습니다. 영한네이처의 마카 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 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 산삼을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 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 소화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팟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 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공천의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냐, 이것도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한 텐데요. 하위 20% 이번 주에 정해져서 통보가 되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컷오프라고 하는 평가에서 맞는 거는 오늘 중으로 아마 이제 전달들이 되지 않을까 보고 네. 있고요. 그 뭐 위원장님이 이제 판단해서 하실 일이고, 네. 저희는 곧 면접을 실시하고 네. 그리고 그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네. 저희 이미 발표한 대로 절차를 밟아서 아마 다음 주 초까지는 일단 대략 이런 절차를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적어도 다음 주 초반이 되면 공천에 대한 게 이렇게 좀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원웨이부터 먼저 할 생각입니다. 원웨이부터요? 원외 복수 지역, 단수 지역. 네. 그렇게 해서 경선할 곳은 경선할 곳. 네. 바로 그냥 단수 공천할 곳은 단수 공천 정리하고. 네네. 그다음에 현역 의원은 좀 뒤에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원외 지금 지역위원장 그리고 원외 계신 분들부터 예비 후보들부터 정리를 좀 해나가고 그 다음 단계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정말 경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본격화되는 겁니까? 아니, 경선은 안심번호 이 문제 때문에 네. 이게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서 네네. 안심번호를 저희가 이제 선관위에 요청을 해놨지만 아직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원래 23일 날 통과될 것으로 전제해서 오늘 네네. 저희가 한 10일쯤 경선이 가능하다고 봤는데 좀 아까 네. 선거구 획정이 합의됐다는 얘기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253석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아 정말 이럴 거라면 좀 진작 좀 하시지. 하시지. 예. 예, 그래서 경선은 이제 3월 10일경부터 들어가게 될 겁니다. 아. 준비 기간이 필요해요. 어떤. 그러니까 그 선관위에서 받아서 안심번호를 네. 또 우리가 그거를 자체적으로 네. 뭐 홍보하고 네.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기간들이 법적으로 네네. 있기 때문에 네네. 23일간이라는 그 법적인 기간. 기간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부터 한 10일부터 저게 좀 선관위에서 약간씩 좀 단축하는 건 단축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 실무선에서는 10일부터 다음 달 네. 경선이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공천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은 저 경선 준비 네. 이런 거 들어가서 3월 10일부터 이제 경선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 차질 없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그 안심번호도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돌아가신 분이라든가 뭐 주소지가 불명확하다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살지도 않는데 그런 사람을 하게 한다거나 뭐 이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 과연 안심번호를 안심할 수 있는 거냐.
오히려 그 부정의 요소가 많다 이런 비판이 오늘 오전 거기는 이제 권리당원 이런 당원들에 대해서 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 뭐 위장된 당원도 있을 거고. 네, 근데 우리는 위장당원. 그게 아니라 네네. 우리 전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아하. 전혀 다르네요. 틀리죠. 개념이 완전 틀리죠. 네. 전 유권자를 대상으로 5만 샘플 이상을 네. 안심번호를 저희가 받으면은 네. 5만 샘플이 최저선입니다. 아하. 그럼 거기서 이 후보자들끼리 몇 개를 할 건지는 합의도 가능하고, 하여간 최저로 네. 5만 개로 해서 거기서 쭉 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여당, 그러니까 새누리당 지지자, 네. 또 다른 당 지지자들은 다 빼고 네. 무당층과 저희 당 지지자들을 선별해서 거기서 투표에 응하겠다는 사람만 선별해내서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투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저희들은 무슨 유령 번호가 있을 수 없죠.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는 사람만 하는 거기 하는 때문에. 거니까 아, 유령 번호자는 아예 들어올 수가 없다. 들어올 수가 없죠.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새누리당이나 이런 것도 들어올 수가 없고. 네. 이를테면 제가 새누리당 지지자인데 속이고 나는 민주당 지지자다 이렇게 하고 들어와서 역선택을 할 가능성.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신문진도 그 부분 다 논의했는데 네. 이게 이제 안심번호를 통해서 누구인지를 알 수도 없고 네. 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어떻게 될지도 알 수도 없고 저희가 이제 들어가면 언제 어떻게 할지 알 수도 없고 네. 워낙 많은 숫자를 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이따 아주 경미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안심번호를 하냐면 네. 전에는 착신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이런 것도 하고 뭐 대리도 하고 근데 이건 그러니까요. 딱 본인이 아니면 못하게 돼 있고 그거 누군지도 모르니까 안심번호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그래도 부작용이 적다고 네. 판단한 거기 때문에 네. 어떻게 100% 완벽할 수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가장 부작용이 적다. 그렇군요. 그래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의 경우에는 본인 확인 절차가 하죠. 있고 그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다음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지지 여부 다 하고 네. 본인이 내 선거에 난 참여하겠다. 먼저 이렇게 정당 지지도 이런 것 다 먼저 확인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뭔가 좀 이번에는 좀 더불어민주당이 차근하게 준비해서 꼼꼼하게 체크하고 점검해서 깐깐한 유권자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저희가 오늘 좀 시간을 여유 있게 잡았는데 뒤에 또 바로 공천관리위원회 회의가 예정이 돼 있어서 오늘 길게 말씀을 나누지 못하고 저도 또 마음이 급하니까 차분하게 여쭙지 못한 이런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오늘은 1부로 하고요. 조만간 2부 인터뷰를 네. 예약을 하는 걸로. 나중에 이제 또 한 번 더 그렇게 기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특히 이제 야권의 지지자들의 경우에는 이번 선거 되겠냐, 특히 이제 야권이 분열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부지리로 새누리당이 당선되는 지역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것은 뭐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진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이 뭔가 지혜를 내서 이번 선거를 승리하는 전략,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전략을 짜야 할 텐데 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야권이 분열되고 저희가 이제 그동안 어려움을 딛고 이제 막 다시 회복하는 시간인데 어쨌든 지금 정당 지도는 한 26% 이상 좀 올라가고 있고 호남에서도 저희가 오히려 국민의 당도 네. 이제 좀 역전되는 상황을 좀 맞이하고 있어요. 호남에서 국민의당을 역전시켰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지지율로. 그런 네. 우리 조사를 보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해서 네. 저희들은 이런 공천을 투명하게 하고 좋은 사람을 추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또 민생이 워낙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동안 이념에만 너무 몰두했다고 했는데 어려운 민생, 특히 양극화 문제, 청년 실업 문제 이런 현안 해결에 앞으로 집중해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대안정당이고 수권정당이라는 것, 다음에 정권을 맡겨도 되겠다 이런 것을 반드시 보여드려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이 방송을 들으시는 야권의 지지자들은 뭔가 신뢰가 간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뭐 질문을 한 30개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절반도 다 못한 것 같고요. 다음번 워낙 급한 상황이니까 제가 회의를 방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나오세요. 다음 주에 예약 인터뷰를 하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바로 어제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 10,000번째 참여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마이뉴스는 더욱더 힘차게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뚜벅뚜벅 참 언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십시오. 시마니클럽 회원이 2만 명 정도가 되면 사실상의 진보 종편도 가능합니다. 자, 그 길을 위해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